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2년 전에 겪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주변에서 자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어떤 한 여성분과 부딪히고 커피를 흘려서 에이씨 하면서 앞을 봤는데 정말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하고 그렇지만 분위기는 부드러운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있던 짜증도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아유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그 여성분이 괜찮아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의 인연은 깊어졌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다가 100일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근데 막 거부를 하길래 수많은 설득 끝에 이제 경기권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펜션에 도착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친구와의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화장실을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멍하니 창문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나 왔어 이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하면서 툭 건드렸는데 그 순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절 딱 보더니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막 몸을 흔들었더니 갑자기 여자친구가 침대로 쓰러지면서 기절을 한 거죠.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맥주를 혼자 마시고는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눈을 떴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부르면서 부엌에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장국을 끓여놓고는 웃으면서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또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서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죠. 그렇게 며칠 후에 여자친구와 술 한잔 하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피곤했는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근처 숙박업소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여자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씻기 위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밖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여자친구는 곤히 자고 있길래 윗방에서 신이 났나 보네 하면서 씻고 딱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눈이 뒤집혀서는 제자리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도 같이 할래? 이러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절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눕히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참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타 공포 유튜브 채널에 귀신 먹는 사람의 사연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친구는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인기척이 들리길래 눈이 떠졌거든요. 그리고 옆을 봤는데 여자친구는 잘 자고 있고 그리고 문 쪽을 자연스럽게 봤는데 어떤 검은 형태의 여자가 제 여자친구 쪽으로 걸어오더니 여자친구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지만 너 누구야? 이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눈을 죽일 듯이 뜨면서 달려들면서 저의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연이 생각이 나서 목을 돌려서 손가락을 그냥 물어 뜯었어요. 근데 정말 무슨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서늘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 팔이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가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한 번 더 나타나면 온몸을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씩씩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잠에서 일어났고 몸은 근육통처럼 전신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랑 아침밥을 먹는데 서로 뭔가 암묵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게 커피를 한잔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달래주니까 좀 진정이 됐는지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무업을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무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운이 이 친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내린 곳을 받은 상태인데도 기운이 좋아서인지 강해서인지 계속 영가들이 밤만 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행도 안 가려고 한 거고 그날 아무 말도 없길래 다행히 넘어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영가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빨리 취했는데 자꾸 영가들이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서 몸부림친 거 말고는 기억이 없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지만 그날 밤에 결국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붙잡았지만 어느 순간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같이 이겨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귀신을 먹는 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되니까 더 같이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직 혼자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친구한테 제 전 여친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무슨 무당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속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용기도 안 나고 시간도 좀 지나다 보니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잘 살고 괴로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음성 녹음 파일, 텍스트 전부 가능하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